김태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똑똑한 머리일지도 모릅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배우인 김태희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차갑습니다. 김태희는 톱스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배우 중 하나로 누구나 인정하지만 김태희의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스타 다큐멘터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화에까지 그 열풍이 불었던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나 연기에 온전히 녹아들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김명민도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었죠. 그들의 다큐는 나름대로 호평받았었죠. 하지만 김태희는 이들과는 다른, 너무나 다른 반응을 얻었습니다. 김태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천사 같은 외모도 외모였지만 주목을 받았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라는 걸출한 학벌 때문이었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에 지적인 매력까지. 김태희는 범접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엄친딸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미모와 아주 훌륭한 지성, 두 가지를 하나만 겸비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다 갖춘 여배우라니. 김태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무후무한 캐릭터였죠. 예쁜 얼굴도 저냥 예쁜 것이 아니라 눈에 확 띄면서도 상상을 초월하게 예쁜데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했다니.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김태희는 그렇게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지성과 미모는 곧 인정받았어요. 대중들은 김태희를 찬양했고 각종 광고에서 김태희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장품, 가전제품, 정유사, 휴대폰, 커피 등 굵직한 광고 속에서 김태희는 역시 천사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신은 역시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김태희의 완벽한 이만치, 견고한 얼굴과 그 얼굴 못지않은 학벌, 그리고 그에 따라 주어진 인기와 부까지. 그것을 가졌지만 김태희에게서 안타깝게도 한 가지 가져가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연기의 재능이었습니다. 김태희는 참 열심히 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역할을 맡으려고도 하지요. 하지만 그가 연기를 시작한 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충격적으로 김태희의 연기는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감당할 수 없었는지 아직도 부족합니다. 김태희의 그 견고한 얼굴은 30초 동안 CF에서 감상하기에는 감탄을 자아냈지만 긴 호흡을 끌고 나가야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지루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김태희의 연기에 매력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이죠. 당대의 미녀라는 김희선도 연기력은 그저 그랬지만 드라마 주인공으로서의 매력만큼은 연기력을 극복하는 측면이 있었고 송혜교의 연기도 감탄할 수준도 아닌데다가 발음도 부정확했지만 밉지는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김태희의 얼굴은 브라운관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지겨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김태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똑똑한 머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지나치게 계산적인 연기를 해요. 이럴 때는 이런 표정, 저럴 때는 저런 표정. 연구를 한 흔적은 보이지만 부정형화된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포착하지도 못해요.
연기파 배우가 아니라도 설사 연기력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김태희는 어디에서건 김태희 본인의 완벽한 미모 이상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건 김태희라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대중의 심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태희는 이미 얼굴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배우예요. 그러나 김태희가 출연했던 드라마를 보면 반짝 화제의 중심에 서다가 서서히 그 인기가 식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김태희의 얼굴에 끌려서 시선을 고정하지만 결국은 김태희의 연기에 질려서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김태희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발연기 한다, 하격회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아이리스 때도 불안했다. 는 식의 신경 토로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발연기 논란이 사라지고 김태희의 연기에 대한 인정이 싹트고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거든요. 다큐에서조차 김태희는 김태희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다큐에 등장한 것은 연기자 김태희가 아니라 중학교 3년 동안 올백을 맞은 공부 잘하는 김태희였고 여신 미모의 남자들이 대시하는 김태희였습니다. 연기력 논란은 외려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김태희는 연기는 공부하듯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걸 알면서도 국인 시간 동안 아직도 연기력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재능의 문제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반대로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말았으니까요. 한국 드라마 촬영 현장이 배우가 온전히 연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인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은 지적할지언정 연기에 대한 핑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천 본 김명민 다큐멘터리가 떠오르네요. 김명민은 그런 연기의 재능을 가지고도 캐스팅이 되지 않아 이민을 가려고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불멸의 이순신을 만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어요. 시청자들은 김명민을 알아봤고 김명민은 그해 연말에 연기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도 이런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최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연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얀 거탑에서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김명민은 온전히 그 역할에 녹아들며 시청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습니다. 하는 역할마다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무서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내 사랑 내 곁에로 청룡 영화상을 수상한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부족하게 주셔서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노력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연기 혼을 불사르는 그였기에 다큐는 온전히 그의 연기 인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살아온 인생이 연기였고 그는 연기의 장인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가 감동적일 수 있었습니다. 스캔들 때문에 CF가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김태희 같은 모습은 김명민 다큐에서는 낄 자리가 없었죠. 김명민이 그가 고생해서 결국
인정받고 찬사받은 연기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을 다큐에서 보여주었다면 외모 덕택에 너무 쉽게 주인공 자리를 꿰찬 김태희는 그녀의 다큐 안에서 결국은 아직도 서울대생이고 대단한 미모의 CF 모델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그 두 가지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정진영이나 가무성이 서울대 출신인 건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 타이틀 없이도 연기자로 인정받았죠. 배우라면 그래야 합니다. 연기로 인정받는 감성이 없이는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김태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그가 무슨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지를. 결국 이 다큐멘터리의 결론도 김태희는 브랜드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이죠. 열심히 공부한 노력은 있었지만 그 노력은 배우로서 감당해야 할 노력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조금만 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김태희 다큐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똑똑한 머리일지도 모릅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배우인 김태희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차갑습니다. 김태희는 톱스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배우 중 하나로 누구나 인정하지만 김태희의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스타 다큐멘터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화에까지 그 열풍이 불었던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나 연기에 온전히 녹아들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김명민도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었죠. 그들의 다큐는 나름대로 호평받았었죠. 하지만 김태희는 이들과는 다른, 너무나 다른 반응을 얻었습니다. 김태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천사 같은 외모도 외모였지만 주목을 받았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라는 걸출한 학벌 때문이었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에 지적인 매력까지. 김태희는 범접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엄친딸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미모와 아주 훌륭한 지성, 두 가지를 하나만 겸비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다 갖춘 여배우라니. 김태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무후무한 캐릭터였죠. 예쁜 얼굴도 그냥 저냥 예쁘게 했습니다. 하얀 거탑에서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김명민은 온전히 그 역할에 녹아들며 시청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습니다. 하는 역할마다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무서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내 사랑 내 곁에로 청룡 영화상을 수상한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부족하게 주셔서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노력이라는 미덕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연기 혼을 불사르는 그였기에 다큐는 온전히 그의 연기 인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살아온 인생이 연기였고 그는 연기의 장인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가 감동적일 수 있었습니다. 스캔들 때문에 CF가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김태희 같은 모습은 김명민 다큐에서는 낄 자리가 없었죠. 김명민이 그가 고생해서 결국 인정받고 찬사받은 연기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을 다큐에서 보여주었다면 외모 턱대기에 너무 쉽게 주인공 자리를 꿰찬 김태희는 그녀의 다큐 안에서 결국은 아직도 서울대생이고 대단한 미모의 CF 모델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그 두 가지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확 띄면서도 상상을 초월하게 예쁜데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했다니.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김태희는 그렇게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지성과 미모는 곧 인정받았어요. 대중들은 김태희를 찬양했고 각종 광고에서 김태희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장품, 가전제품, 정유사, 휴대폰, 커피 등 굵직한 광고 속에서 김태희는 역시 천사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신은 역시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김태희의 완벽한 이만치, 견고한 얼굴과 그 얼굴 못지않은 학벌, 그리고 그에 따라 주어진 인기와 부까지. 그것을 가졌지만 김태희에게서 안타깝게도 한 가지 가져가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연기의 재능이었습니다. 김태희는 참 열심히 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역할을 맡으려고도 하지요. 하지만 그가 연기를 시작한 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충격적으로 김태희의 연기는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감당할 수 없었는지 아직도 부족합니다. 김태희의 그 견고한 얼굴은 30초 동안 CF에서 감상하기에는 감탄을 자아냈지만 긴 호흡을 끌고 나가야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지루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김태희의 연기에 매력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이죠. 당대의 미녀라는 김희선도 연기력은 그저 그래 발연기 논란이 사라지고 김태희의 연기에 대한 인정이 싹트고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거든요. 다큐에서조차 김태희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다큐에 등장한 것은 연기자 김태희가 아니라 중학교 3년 동안 올백을 맞은 공부 잘하는 김태희였고 여신 미모의 남자들이 대시하는 김태희였습니다. 연기력 논란은 외려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김태희는 연기는 공부하듯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걸 알면서도 긴 시간 동안 아직도 연기력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재능의 문제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반대로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말았으니까요. 한국 드라마 촬영 현장이 배우가 온전히 연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인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은 지적할지언정 연기에 대한 핑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천 본 김명민 다큐멘터리가 떠오르네요. 김명민은 그런 연기의 재능을 가지고도 캐스팅이 되지 않아 이민을 가려고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불멸의 이순신을 만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어요. 시청자들은 김명민을 알아봤고 김명민은 그해 연말에 연기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도 이런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최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연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지만 드라마 주인공으로서의 매력만큼은 연기력을 극복하는 측면이 있었고, 송혜교의 연기도 감탄할 수준도 아닌데다가 발음도 부정확했지만 밉지는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김태희의 얼굴은 브라운관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지겨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김태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똑똑한 머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지나치게 계산적인 연기를 해요. 이럴 때는 이런 표정, 저럴 때는 저런 표정. 연구를 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정형화된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포착하지도 못해요. 연기파 배우가 아니라도 설사 연기력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김태희는 어디에서건 김태희 본인의 완벽한 미모 이상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건 김태희라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대중의 심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태희는 이미 얼굴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배우예요. 그러나 김태희가 출연했던 드라마를 보면 반짝 화제의 중심에 서다가 서서히 그 인기가 식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김태희의 얼굴에 끌려서 시선을 고정하지만 결국은 김태희의 연기에 질려서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김태희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발연기 한다, 하교회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아이리스 때도 불안했다 는 식의 신경 토로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